같은 시간, 같은 교재로 공부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 수학 오답 어떻게 관리할까?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 중요한 거 다 알고 잘하고 싶은 마음 모두 똑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좋다는 교재 다 사서 보고 있죠. 학원이든 인강이든 혼자 공부하든 가장 노력하는 과목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교재로 공부하는데 결과가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둘째도 수학은 곧잘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들어주셔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수학 좋아했던 동네 아줌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었던 때는 중등 수학까지였고 고등 수학은 다들 EBS 강의를 들어가면서 선행을 했죠. 봐줬다고 하는 것도 채점 정도지 개념을 하나하나 가르쳐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공부는 늘 아이가 인강, 책, 문제집을 보고 혼자 한 거예요. 아마 선행 시작이 초5 말, 초6 정도였기 때문에 큰애는 재학년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줬다는 건 어떻게 진행했는지 옆에서 습관만 잡아줬다는 거죠. 아이가 중등 고학년만 되어도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등 1, 2학년까지라도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철저하게. 두 번째, 문제풀이 잘 적어가면서 많이 풀기. 세 번째, 오답 꼼꼼하게 확인하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개념 정리 철저하게. 개념 정리를 잘 한다는 게 참 막연하죠. 어떻게 철저하게 한다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교과서로 다 하지 못했어요. 재학년 할 때는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라고 했지만 선행할 때 교과서를 미리 사서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대신 개념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에 인강을 듣겠습니다. 인강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들었고 혼자 풀면서 이해가 되면 그냥 문제지만 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풀이를 해가면서 개념을 알아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혼자서 할 때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런 과정이 스스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구조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개념서를 무조건 2-3번은 반복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1차로 하고 다시 풀 때는 아이가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들었어요. 두껍지도 않은 얇은 노트였는데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의 한 종류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등 과정까지는 하진 않았고 고등 과정에서 이해하기 쉽게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 다른 단원과 이어지는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찾지 않고 이걸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큰애에게 가끔 작은이 수학을 좀 봐줘라 하면 그러니까 질문이 간단해요. 어떤 뭐를 설명해봐.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이건 여기서 이 개념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 무슨 단원에서 응용할 수 있어. 여기 이 개념은 어디서 뭐랑 연결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수학 그 전후 과정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철저히 한다의 기준은 개념 교재는 2-3번은 반복한다.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충해도 좋다. 이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풀이 잘 적어가며 많이 풀기. 많이 푼다. 그리고 풀이를 잘 적는다. 조금 풀고도 정말 잘하는 넘사벽 영재들을 제외하고 수학도 많이 풀어봐야 잘 풉니다. 유형 문제로 단련된 친구들이 심화도 잘 풀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풀이도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그렇고 혹시 소리님 그 수학 내신 영상 보셨나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사회독, 센 사회독, 일품 몇 회독, 블라 몇 회독, 교과서 프린트도 몇 회독. 시험 범위를 토탈 한 20회 정도를 푸는데 이건 완벽할 수밖에 없는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풀 때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건 딱 저학년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중고등 고난도 문제를 눈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 풀 때도 되도록 풀이를 잘 적도록 저학년부터 지도를 해주세요. 영어 단어 깜지는 안 써도 되지만 수학 풀이는 시각화를 잘해야 잘 풀게 됩니다. 그래프도 도형도 다 그려가면서 풀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학 반반 노트를 10개, 15개 정도를 그 대량 구매를 해둡니다. 지금도 항상 노트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식 답달듯 이렇게 꼼꼼한 풀이를 써나가는 게 정말 귀찮지만 저는 풀이가 없으면 그 수학 공부 안 한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지켜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아이들도 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저희 큰애는 샤프 모으는데 사치를 부리곤 했어요. 필기구에 아주 진심인 애였죠. 그러니까 필기감이 좋은 샤프, 볼펜이 있으면 공부가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잘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 꼭 신경 써 주셔요. 세 번째, 오답 꼼꼼하게 확인하기.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대부분은 다 잘합니다. 하나도 안 해서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개념을 알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하느냐고 열심히 하는데도 늘 안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게 문제예요. 아주 속 터지죠. 그런데 저는 평소 공부할 때 오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릴 확률이 높아요. 저희 애들이 이제 같은 문제집으로 반복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대충 하다 보면 아는 건 계속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그 부족한 2%가 채워지고 그 단원을 제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정답률이 무조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반복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이가 많이 틀려서 힘들어할 때 전혀 문제 아니라고 계속 말해줬습니다. 처음 한두 번 풀 때 압박감 없게 풀어야 수학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계속 풀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답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오답 처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틀린 문제 구분하기. 저희는 이제 문제 구분은 2단계 정도로만 했어요. 그냥 단순 실수나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은 그냥 찍 그었죠. 그래서 여러 번 틀리면 짝대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예 방법을 모르겠는 것은 이제 별표로 구분해서 달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 실수를 몇 번이고 풀 필요는 없어요. 단순 계산 실수는 한 번만 다시 풀었고 여러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설명하고 등등 그러니까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을 보니까 단순 계산 문제로 틀린 것, 또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나는 것, 아예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 것 이렇게 나누고 별표, 세모, 동그라미 규칙을 정해서 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오답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고 설명하기. 그러니까 반복해서 3번 정도 틀린 문제나 전혀 방법을 모르는 별표치 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답지를 확인해서 바로 풀어보고 또 3일이나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풀 필요는 없어요. 바로 풀면 수학적으로 이해해서 푼다기보다 방법을 그냥 기억해서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을 사용했고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죠. 그냥 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잘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가끔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설명은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밥하다가 설명하겠다고 오고 이러면 저도 정신 없어요. 계속 틀려서 속 터지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틀린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기.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어떻게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걸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니? 뭐가 헷갈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런 대화 상상도 못하지만 중1, 2 때까지만 해도 잘 했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뭐라고 생각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봐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결 방법도 스스로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되고 같은 부분에서는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은 문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맛보기 몇 문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때, 그렇구나.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리액션은 이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요. 네 번째, 오답 노트 만들기. 이건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답 노트는 스스로 꼭 필요하다는 것만 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적는 걸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스로 적게 해주세요. 뭐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것, 스스로 전혀 생각을 못 해낸 것, 뭐 창의적인 풀이가 인상적인 것, 자기 기준에 뭐 다시 보고 싶은 것을 적어두게 했습니다.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죠. 저는 이 중에서 다시 풀고 설명하기, 그리고 틀린 이유 생각해 보기는 많이 하지 못해도 꾸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는 성장을 할 거예요. 오답 꼼꼼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셔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 정말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아이가 두려움 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려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못해도 얼굴 붉히지 말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집 값 건졌네. 다 맞을 거면 뭐하러 푸냐. 틀린 문제에서 배우는 거지. 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수학을 처음 풀면 원래 이렇게 많이 틀려. 당연한 거야. 늘 이런 마인드. 아시죠? 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 못 지키실 거면 그냥 학원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 상처 주면서 사이만 나빠지지 말고요. 아시겠죠? 꼭 응원하면서 봐주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